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겨울옷은 이미 옷장 깊숙이 넣어뒀는데 오전에 한파주의보가 곳곳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오후엔 다시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인데 외출하실 땐요, 봄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한전, 한국전력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기업입니다. 승진 심사 때 군 경력 인정 안 한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최대 공기업 인사 지침을 지금 적용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만든 인사 지침인데요. 군필자가 군대 미필자보다 회사 근무 경력 2년 앞섰는데 승진 인사 때 불이익을 받을 판이다. 그러니까 군 경력을 승진에 지금까지는 반영을 해줬는데 이걸 반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대에 다녀온 기간 보통 2년으로 간주하는데요. 이 기간만큼 손해본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불만들이 지금 남성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분필자 승진 역차별 일파만파다.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미국을 업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버린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별다른 정보 제공 없이 2년 뒤에 방류 일방 발표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5만 톤, 이게 대상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변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 총리,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괜찮다. 물을 타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바닷물을. 그런데요, 그 안에 있는 원전, 이 문제가 되는 이 오염 물질들, 이건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얀센도 혈전 논란, 백신 접종 초비상,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얀센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요, 6명이 부작용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1명은 사망입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요, 접종 일시 중단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얀센 제조사는 유럽 출시 연기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얀센 백신 600만 명분 도입 예정인데요. 이게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이 소식을 좀 비중 있게 전해드렸는데요. 반도체 얘기입니다. 한국 최대 먹거리 반도체를 흔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여기 위에 사진 잠깐 보이시죠? 백악관에서 열린 이 반도체 관련 회의, 우리나라 기업도 참석을 했죠.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 이 웨이퍼, 이걸 들고 흔들면서 미국 반도체 복원한다, 뭐 강국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다시 주도한다. 공격적 투자를 해야 한다. 삼성을 불러놓고 중국 견제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왼편, 첫 자리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엔 조대진 변호사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궤건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리수라고 우긴다. 일본입니다. 이거 원전 오염수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리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마치 처리가 됐다, 깨끗하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두 번째 키워드는 1등에게 눈도장. 여당의 대선 주자 1위,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차기 당대표 경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당권 주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그리고 만나서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도장이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초선 당대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이참에 아예 초선 의원이 맡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어색한 첫 회의입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야권 인사가 참여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일본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 좀 깊숙이 다뤄볼 텐데요. 먼저 화면에 지도가 좀 있습니다. 태평양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본이 여기 있고요. 우리가 여기 있죠. 그리고 건너편에서 미국이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후년이에요. 그리고 약 30년간.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28년 또는 30년 아니면 그 이상 뭐 아무튼 그런 계획이 좀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 30년 정도 방류한다는 겁니다.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가 후쿠시마입니다. 그 앞바다에다가 이제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다입니다. 바다에는 해류가 있어요. 그러면 오염수가 나오죠? 그러면 해류를 탈 거 아닙니까? 지금 태평양의 해류의 모습이 이래요. 그럼 일단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겠죠?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돌다 보면은요. 우리 동해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중국 근처도 가죠. 대만 근처도 있네요. 지금요. 물론 당연히 미국 쪽 캘리포니아 앞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인데요. 부진에 지금 오염수 저장된 게 130여만 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30년 가까이 매년 방류하겠다. 후년부터 이런 계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 5년 끌던 방류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더 냉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아래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일본 총리 회담을 사흘 앞두고 일본이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즉각 지지 성명을 냈어요. 이거 느껴지시죠? 뭔가 사전에 우리가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짰다. 이런. 그리고요. 우리 외교부는요. 협의 없는 일방 조치다. 주한 일본 대사 초치에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제주는 소송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주변국의 심각한 손에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스가 일본 총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괜찮다는 얘기 위주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福島第一原発の廃炉を進めるにあたって避けては通れない課題であります。このため本日、基準をはるかに上回る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 뭔가 그냥 괜찮다. 걱정 말라 뭐 이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설명도 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미국은 왜 일본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까 지적한 듯이 이제 16일 날 조 바이든하고 스가 총리의 이제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예. 어떤 뭐 중요한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참 이게 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2014년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터졌을 때 거기서 이제 물을 이제 정화해서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당시에 누가 그 정화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느냐? 예. 미국 겁니다.
아, 장비요? 예. 그게 ALPS라고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이라고. 가만있어. ALPS요? 예. 읽으면 알프스네요. 알프스입니다. 예, 알프스라는 이제 정비 시스템을 갖고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2014년부터 계속 쓰고 온 건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 데이터에 의하면 29%만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제일 지금 걱정되는 삼중 수소라는 예. 트리튬 그거는 지금 아직도 40배 이상이 지금 걸러 나오고 있고요. 잘 아시는 스트로튬 예. 14,000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정화순위 뭐 처리수라고 또 부릅니다. 처리수. 처리순위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처리수라고 부르지만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안 보시는 됐죠. 거네요. 이건 절대 안 되는데 그러한 뭐 진짜로 고급 이 기술을 갖다 놨는데 예. 그거는 지금 뭐 29%는 뭐 IAEA에서 지금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IAEA 총장이 누구였냐면 예. 아마노라고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깊은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IAEA는 사실은 미국의 입김이 강한 조직 아닙니까? 강한 정도가 아니고 IAEA의 이 1년 예산의 25%를 미국에서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8% 이상을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굉장히 그립이 이제 강한데 지금은 이제 아르헨티나 사무총장이 이제 갔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사전 조율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4, 5일 전에 예. 일본의 산업성 장관하고 미국의 상무부 장관하고 만났습니다. 저는 반도체 얘기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등등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이번 반도체 할 때 예. 일본 업장 하나도 안 불렀거든요. 예. 그러면 다수의 반도체도 미국에서 일본을 통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까지 넓혀서 보면은 예. 뭔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짜고 치는 그러한 뭐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딱 지금 일본 스가 총리는 딱 예. 이거는 뭐 기회인 것 같다 그러고 딱 든든한 병풍을 하나 친 거죠. 미국이라는. 그래서 16일 그 뭐 대통령하고 스가 총리의 예. 회의 진짜 이거는 뭐 우리가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예. 그 회의에서 만약에 후쿠시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반대한다고 선제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에서 지지하니까 뭐 자신 있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저렇게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삼중수소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보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200일이면 제주로 여과 안 되는 삼중수소를 어쩌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중수소 방류 후 농도 급감, 자연 상태 한강물화 피태죠. 뭐 체내 유입돼 동성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요 걸러지지 않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희석한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총량 자체는 바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반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번 다음 기사는 일본에 좀 중점을 둔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택한 일본. 아소. 이건 일본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라고 그래요. 재무상 겸 부총리입니다. 방류수 마셔도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일본 내에도 반발이 심해요. 그리고 주변국 반대 당연하죠. 근데 왜 방류 결정을 했을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 저장 탱크가 포화된다. 그러니까 꽉 찬다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과 총선 전에 이거 이슈를 털어내기다. 정치적 목적도 있다. 그리고 5년 전에 이미 해양 방류가 비용 싸고 처분 기간도 짧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는 발표 6일 전에 어업단체를 만났다. 근데 주민 의견은 묵살했다. 뭐 이런 반발되는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아소 부총리 요 얘기 방류수 마셔도 돼 이 얘기잖아요. 이거 좀 다시 좀 볼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 그러면서 삼중수소 농도는 한국, 중국이 바다에 방출하는 것 이하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어요. 지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김병민 교수님. 네.
마셔도 된다. 아소다로 일본 정치인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소다로 부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망원 제조기로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망언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조를 합니까? 예, 대한민국에 대한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지난해 있었던 도쿄올림픽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던 거에 대해서는 저주받은 올림픽 등에 대한 얘기를 해서 국내, 일본 내부에서의 여론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오염수 방출에 관련된 문제는 이 한국, 대한민국뿐 아니라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를 충분히 삼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오염수를 마셔도 상관없다 얘기를 하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그럴 거면 전국 방송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현재 망언하고 있는 예. 부총리 당신이 직접 마셔봐라 이런 얘기들까지 또 굉장히 나오고 또 있는 극단적 반응이네요. 그건 상황이 또요.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오염수 방출에 관련된 문제를 쭉 끄집어내면서 이게 과연 제일 효과적인 문제인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삼중수소에 관련된 반감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이 저장 탱크를 증설시키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 그린피스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2035년까지 조금만 더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방류를 하게 되더라도 얼마든지 자연 상태 속에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건데 그러한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같이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국제사회에서의 많은 비난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장 탱크를 늘려서 예. 보관 기간을 더 시간을 갖게 된다면 반감기가 돼서 위험이 줄어든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린피스가 얘기하는 것도 2035년까지니까 불과 10몇 년 정도의 기간을 위해서 예. 충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면 국제사회, 주변에 있는 이웃국까지 설득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전 망언에서 봤듯이 오히려 대한민국과 중국에서 방류하게 되는 뭔가 오염물질에 관련된 언급들을 끄집어내면서 국내 이슈를 주변 국가의 갈등으로 끌어내는 굉장히 악의적인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표현이군요. 비용 절감.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마음을 먹는다면 저장 탱크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육지에서 그걸 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보관을 더 하거나. 비용 절감을 택했다. 네.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국내의 문제들을 이번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조금 있게 치러지게 되는 도쿄올림픽 전에 국내 이슈들을 털어내고 가겠다는 건데 예.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국내에 있는 민심들을 수습하기 위해 주변국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이런 망언들을 쏟아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정부가 현명하게 외교적인 노력들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예. 투명한 정보 공개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에 어떤 책임을 물을 건지 주변국들과의 외교적인 문제 지금 풀어내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 정부 뭐 괜찮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변국의 어떤 정보 제공이나 충분한 설명 이런 게 과연 있었는가?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남은 문제는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강행 일본, 뾰족한 대책 없는 한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 용납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대응책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꼽히는 게 수산물 수입 금지 확대 이런 방안입니다. 지금요. 이런 방안이요. 지금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제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박수현 전 대변인.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 말씀 듣기 전에 어제 정부가 이거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바다를 함께하는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청용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 경남, 울산, 전남 등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유감 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외교적 조치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뭐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한다. 뭐 하나만한 일이죠. 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일본 대사 신임 대사를 불러서 신임장을 제정받도록 되어 있는 일정이 있어요. 또 마침. 예, 그런데 사실은 저 같으면 예. 제가 외교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 예. 신임장 제정을 아예 거부하는 강력한 조치를 거부? 해야 한다. 안 받겠다, 아예. 예. 아.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부한다는 거는 대사로서 인정 못한다 이런 뜻이 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또 묘하게 그렇게 또 맞아 있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신임장을 제정받으면서 일본 예. 대사에게 강력한 최고 수준의 용어를 동원한 그런 강력한 항의, 유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비록 신임장 제정을 받는 자리이긴 하지만 예. 이런 것이고 2014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어업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막대했습니까? 어업이 전체 한 절반 이상 전부 다 망한 것이죠. 실제로 영향을 굉장히 미쳤고 또 이런 그 해산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피해 거의 뭐 전부 다 망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데 일본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에 대한 일본 그 수산물의 수입 뭐 금지 확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그런 부분에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주변국과의 국제 연대를 통해서 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함께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요. 미국도 사실은 자기들이 아까 최양호 고문이 설명하신 알프스라고 하는 이 제거 기기를 시설을 판매하는 그런 이익 때문에 하는지는 몰라도 결국에 자기들 또 피해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예. 이 일본의 어민들도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이 중국, 일본, 미국을 포함한 이 어민 단체들과의 함께 연대를 통한 자국 압박 전략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예.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의 1등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저렇게 천박한 어떤 인류의 이런 거 공동체 국제 공동체 의식 없으니까 이런 예. 짓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조치는 주변국에 대한 제3의 외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조현희 변호사. 네. 자, 일본 정부는 뭐 괜찮다 이 설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국 내에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전제를 깔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괜찮다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괜찮은지 아주 충분하고 넘칠 정도로 사실 이런 사안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조대니 변호사. 우리 정부나 또는 지방 정부가 법적으로 좀 이 문제 삼을 뭐 방법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뭐 사실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법적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각 뭐 해당되는 영향이 있는 예. 그 국내 지자체라든지 그 일본의 뭐 지자체들이 모여서 이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련된 오염수를 그 배출하는 그 정보 공개 같은 것 등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염에 비춰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해양소의 국제해양재판소에다가 이제 제소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거 국제해양재판소 가서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이런 국제해양재판소 같은 것도 일본이 이미 작업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가더라도 이게 일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해양재판소로 가더라도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이 걱정인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더니 뭐 딱히 대책은 없다로 들리는데요, 지금요? 그러면은 최양호 고문님. 저는 뭐 묘수가 예.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치고 들어가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에 지금 가장 신경 쓰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예. 공약을 내세운 사람인데 이런 방류를 뭐 조장하는데 이걸 같이 손들어 준다? 이것이 흘러가면
캘리포니아도 가지만 하와이도 가고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제2의 진주만 공격 아니냐. 니네 당할 거냐. 이러고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옥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게 직접 얘기하는 건 귀등으로도 안 들을 거고요. 그래서 미국 내 여론들을 지금 상기시키는 작업들을 빨리 좀 우리가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으로 좀 뭐 아주 굳건하다고 보진 못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뭐 아주 빠르게 진행됐을 때는 미국 여론을 업는 것이 가장 큰 효과적인 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 주변국들과 이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지 모르겠지만 이번 올림픽 불참하겠다 이렇게 하면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좀 강한 조치인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 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이런 지도가 오늘 신문에 참 많이 실려 있어요. 지금 이게 태평양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방류가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를 타고 흘러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사실 이런 방사능 물질이잖아요. 이런 원전 관련 물질들은 사실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참 오래 또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더 고민인 겁니다.